IELTS 기술 우리가 오늘도 이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닝을 원래 지난번에 하다가 좀 못한 게 있어서 선생님 노트북 가져왔는데 지금 옆에 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공사를 해서 좀 시끄러운 관계로 리스닝은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는 좀씩 찍어보고 만약에 좀 저게 잠잠해지면 들어보고 만약 아니면 전반적인 것만 좀 설명하고 오늘은 좀 스피킹하고 라이팅 이렇게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좋습니다. 자, 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 공사 멈출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무튼 됐어. 자, 그럼 한번 69페이지예요. 자, 6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하다가 끝났는데 이제 리스닝 원페이지 요약이에요. 근데 이건 한번 좀 알아둘만 한 내용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거 캐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리스닝 스크립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시험지 오픈하잖아요. 시험지 오픈하면 우리 리딩 때 선생님 정리했듯이 파트 1부터 시작이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작이에요. 이거는 이제 알아둬야 돼요. 왼쪽부터 오른쪽 시작인데 파트 1은 저번에 설명한 대로 일상 관련한 주제에서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 1은 이제 하나만 적어두세요. 예를 들면 관광지에서 설명 듣는 거. 관광지. 그래서 관광지에서 뭔가 투어리스트한테 막 설명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투어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딜 가고, 두 번째 어딜 가고.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거 있죠,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제가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가족들하고 가고요. 5명이고요. 몇 명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적는 거예요, 노트.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주관식이 잘 나와요, 주관식. 그래서 주관식, 밑에 있죠, 그죠? 네, 그죠. 주관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뭔가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적는지를 보통 주로 리스닝 파트 1에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2는, 이제 2 같은 경우는 일상 관련된 주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독백이야, 독백.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여행 가이드 있죠, 가이드. 여행 가이드 관련된 지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IELTS 시험은 이제 아카데믹도 있지만 제너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너럴 모드를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행 가이드 가서 얘기 듣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겪을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소개 이런 것도 나와요. 약간 제너럴하다는 게 이제 여행이나 비즈니스 이런 거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맥이 다르죠. 이거 혼자 말하는 거니까 회사 소개, 혼자서 막 소개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왔고 이런 거 설명하면 그거 들으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선생님 말했지만 지도 문제는 나오면 파트 2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 문제가 여기 나오는 게 아까 선생님 말한 요거랑 일치하는 거죠. 여기에 선생님이 저거 이렇게 여행 가이드. 요거랑 요 지도 문제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나오니까 가이드가 와서 지도 보면서 여기 A로 가면 뭐가 있고 B로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회사 소개하면서 실제로 시험에도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어떤 블루프린트를 해놓고 우리 회사가 이제 좀 더 영역을 넓힌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실제 시험 볼 때 자전거 투어 이런 거 나와서 자전거 이제 코스를 설명하는 거야. 여기 A로 가서 여기 뭐가 있고 저쪽에 가면은 여러분 이런 뷰도 볼 수 있고 이쪽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걸 설명하면서 여러분 채워 넣는 거죠. 오케이? 됐고. 다행이야. 조용해지고 있어. 자, 그리고 파트 3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아카데믹한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카데믹이라는 건 이제 학교죠. 네, graduate school이나 아니면 이제 undergraduate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학교에서 대화할 만한 거.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강의 평가 이런 거. 네, 강의 평가나 아니면 여러분이 과제 같은 거 할 때 있죠? 과제 디스커션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파트 3에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3나 4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용이 좀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 내용을 미리미리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2, 3는 둘 다 객관식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A인지 B인지 C인지 객관식이 여기 두 개 많이 섞여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트 1하고 4는 주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객관식이 나오는데 가끔 지도나 분류 문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깔끔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밑에 파트 4에서는 이제 아카데믹인데 혼자 말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혼자 말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혼자? 그 발표, 그래서 발표나 아니면 교수님 강의, 네, 교수님 강의가 나온다. 교수님이 뭐 어떤 그 동식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실제로 그 학교에서 들을 만한 그런 그 렉처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무슨 뭐 시험 잘 나오는 게 뭐 그런 거, 호주에 뭐 코알라가 죽고 있다 뭐 이런 거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그 교수님 렉처를 듣고 내가 빈칸을 적는 거, 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 배웠던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주관식 문제의 전략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되게 중요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이거는 이제 모든 데서 다 중요했는데 컨셉을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했고 그 다음에 문법으로 답을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고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그 fish인지 fit인지 그런 거 하는 것도 내 귀로 이걸 의존하지 말고 아니 문법 내가 fish인 걸 들었으면 문법을 봤을 때 왜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데 stay fish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고를 수 있는 문법으로 답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도 해줘야 된다. 그죠? 그 지도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 라벨링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때 전치사를 미리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건 특히 발음과 함께 발음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발음이 뭔지도 이제 리스닝이니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지도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 구성돼 있고 그리고 뭐 선생님 저번에 말했던 뭐 이게 똑같은 모양이면 여기는 영어 안 적혀 있어도 이거 똑같이 이게 여기가 타워구나 아니면 여기 똑같이 집이구나 뭐 이렇게 알아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객관식에서는 2개씩 보는 거. 그래서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선생님 왼손 얘기했죠? 그래서 1, 2번을 들고 있다가 1번 나온 다음에 2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분류하고 객관식 나와 있는데 이거 분류 문제는 밑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죠. 이제 이 1번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해당하냐, 이렇게 A, B, C로 여기 이제 A, B, C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는데, 약간 처음 보는 표정으로 잘 기억나죠, 그죠?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거는 왼손을 써서 초점은 항상 이 밑에 있어야 된다. 문제 번호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맥을 미리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듣고 있다. 근데 문맥을 어떻게 파악하냐? 이 정보의 종류가, 이 정보의 타입이 뭔지가 여기 위에 적혀 있는데. 그것까지 읽고 그게 이게 밑에가 만약에 어카모데이션이면 여기 숙박시설에 나오는구나 여기에 무슨 특징이면 이 숙박시설이 이렇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듣는 거랑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가서 그냥 1, 2, 3하고 A, B, C랑 연결해야지 이렇게 듣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컨셉 파악이 제목을 읽고 컨셉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생님 밑에도 적어놨는데 이게 자주 출제되는 그 어떤 배치예요. 그리고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캠브리지 교재가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라고 보면 돼. 근데 그 캠브리지 교재를 보고 리스닝 구성을 보면 선생님 말한 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세트가.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컴퓨터 시험이나 아니면 종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종이 시험은 거의 캠브리지 시험 나와. 근데 이제 컴퓨터 시험은 워낙 그 문제 그 풀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 시험 볼 때도 객관식이 1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한 3번 정도 시험 보면 2번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1번 정도는 막 섞여 있어. 그래서 막 분류 문제가 그러니까 막 1번에 막 그 1번의 밑에 쪽에 분류가 나오기도 하고 뭐 객관식이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 실제로.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립트랑 요거랑 좀 매칭만 안 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뭐 이 유형별로 연습할 때 뭐 했던 포인트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크립트 종류가 바뀌는 거지 여러분 문제 푸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당황할 건 없다. 그죠? 그렇게만 대처하시면 되겠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혹 이제 시험 선생님 이제 그 경력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 중에 이제 시험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점수가 이제 급하게 내야 돼서 막 그 몰아서 시험을 막 뭐 4-5번씩 막 연달아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시험장에 가고 나서 한 번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지도 있죠, 지도. 지도가 안 나오고 무슨 그림이 나왔다는 거야, 그림이. 그래서 무슨 그림이 뭐 낙하산 같은 그 하도 자세히 설명해서 기억이 나. 무슨 뭐 낙하산 같은 그림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빈칸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 나오진 않는데 원래는 리스닝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는 문제예요. 이 그림 문제도. 근데 아마 그 출제를 하신 분은 뭐 주관식이 노트 테이킹 할 때 주관식을 넣나 그림을 그려놓고 주관식 빈칸을 넣나 뭐 똑같다고 보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떤 그 깊은 배신감. 여러분 없는데 왜 나왔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문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험을 보시다 보면 이런 문제를 간혹 만날 수는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식,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오든 뭐 노트로 나오든 주관식을 채워 넣는 거, 듣고 채워 넣는 건 똑같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혹시라도 이 그림 문제 만나시면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상한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엔 어차피 다시 메조리티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한 번 더 보면 돼요. 만약에 정말 내가 갔을 때 정말 그게 나와서 그 유형 때문에 내가 시험 망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은 그 없는 문제 막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패스. 넘어갑니다. 드디어 여러분 스피킹. 자, 스피킹. 자, 갑시다. 조금 속도를 내서 그럼 스피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라이딩은 좀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 좀 선생님하고 핵심을 좀 위주로 이제 좀 캐치를 해서 하고 그 원래는 이제 선생님 혼자 하면 훨씬 더 빨리 나가는데 이제 이제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그 유형을 좀 연습을 시키느라고 그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그 핵심만 해주는 게 좋나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아? 아니요. 상관없어? 자,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스피킹. 한번 갈게요. 여러분, 자, 페이지가 70페이지. 70페이지. 70페이지 한번 갈게요. 자, 평소에 좀 스피킹에 대한, 좀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네, 좀, 어때요? 스피킹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요. 만약에 여행 가서 이렇게 이렇게 영어 써보면서 좀 어려운 점을 느낀 게 있나요? 혹시 스피킹 하면서? 뭐가 어려워? 단어? 네.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네. 그렇군요. 단어가? 그 연습 받을 때 어땠어? 어학연수 받을 때? 단어가 제일 어렵다. 처음에는 단어가 어려웠다가 나중에는 내가 틀린 문법으로 말하고 있구나 들리더라고요. 본인이? 네. 그렇구나. 문법이 신경이 쓰여요. 문법이 신경 쓰이고? 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네. 요 상태에서? 오케이. 이거 스피킹은 맞아. 단어나 문법. 그렇죠. 근데 단어는 이제 외우면 돼. 단어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외우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요건 하나 여러분 좀 알려줄 게 있는데 스피킹은 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스피킹을 왜 하는지. 내가 스피킹을 하는 이유가 뭐야? 소통. 그렇죠. 소통이죠. 근데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도 이제 문법이 이제 신경 쓰이지, 당연히. 그리고 문법대로 말 안 하면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맞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이 어떤 그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면 지금 이제 그 선생님 맨날 말하는 그 레벨에서 B1에서 B2, 그러니까 레벨 2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IELTS 점수로 한 5점대에 나오시는 분들은 인터미디어 레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문법을 쓰고 정확한 단어를 쓰고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내가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시험장에 가서 원어민하고 말하는데 내가 막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하지 이러다가 가만히 그냥 있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 그러면 그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캐치할 거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주 씨가 그 어려워하는 부분은 얘가 first priority. 그러니까 일단 그 시험장 가서 내 문법이 틀리든 단어가 틀리든 상대방한테 내 말을 전달하면 일단 1차 목표는 성공이야.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랭귀지 파트로 넘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주 씨는 이제 그 B 레벨에서 C로 이제 올라가면서 더 느끼게 될 건데 선생님도 요즘에 느끼는데 뭐. 근데 이제 아예 그 이제 선생님 그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CLT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기보다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경 쓰기보다 얘가 일단 우선이다 이런 어떤 그 원칙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그냥 대학원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에세이 이런 스터디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놀랐던 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막 뭐 얘기하다가 선생님도 알잖아. 선생님, 그거 이런 가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잠깐 헷갈리고 그러면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들은 don't care 뭐야. 우리가 진짜 리얼 라이프에서 이제 만나서 그냥 우리가 저걸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이게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틀리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이제 언더스튜드하게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C 레벨에 넘어가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 그렇게 그 문법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잊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학원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계속 영어를 쓰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게 그 라인이 맞춰져요. 이런 것들은. 근데 선생님이 좀 이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는 이유는 유지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근데 이거는 이제 간과하고 시험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어를 우리가 50개씩 외우더라도 그거를 또 스피킹에 쓸 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외우던 단어가 있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는데 비효율적이잖아요?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막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IELTS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수록 IELTS는 이걸 좋아하는 시험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는 하긴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아무튼 이 1번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문법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만 캐치하시고 파트 1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이제 전체적인 시험 진행을 좀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요. 이제 선생님 스텝별로 좀 여기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여러분이 안 배워봐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좀 그 단계별로 이렇게 좀 해놨어. 단계별로 좀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같이 어떤 스텝별로 좀 나가야 이제 실제로 이제 IELTS 스피킹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요것만 설명해주면 파트가 3가지가 있어요. 파트가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15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5분 정도 얘기를 총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5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5분. 근데 간단하게 나중에 다 뒤에서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선호, preference를 말해요. 파트 1은 선호. 그래서 여러분이 뭐 do you like coffee? 아니면 뭐 do you like sports?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물어봐. 그래서 그냥 평소에 여러분 하는 그런 대화 있죠? 그냥 그거 하면 돼. 괜찮아. 이거는 프리 토킹 해도 돼, 그냥. 파트 1은. 근데 이제 2부터가 이제 아까 시험 같은데, 이제 2가 이제, 여기가 이제 발표야. 근데 발표가 여러분 PPT를 하는 건 아니고, 그 2분 정도, 맥시멈 2분까지 여러분이 발표인데, PPT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텔링.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주제를 줘, 이렇게. 여러분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럼 막 장난감에 대해서 나 혼자 말하는 거야. 2분 동안. 오케이. 잠깐 1분 정도 노트 테이킹을 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2분 동안 말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제 유지씨도 좀 집중해야 되는 3번이 이제 메인, 여기가 이제 그 본 게임이죠. 여기가 이제 그 디스커션.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조금 1번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파트 1은 선호, 2번은 발표, 그 다음 3번은 의견. 그래서 이제 3번에서는 그냥 이제 이제 선호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문제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장난감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파트 3에서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 그래서 뭐 아이들의 장난감을 성별에 다르게 주는 게 맞냐 이런 거. 뭐 아이들의 옷 색깔을 남자아이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을 주는 게 맞냐.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 스쿼시 그립을 받았는데 핫핑크를 줬는데, 선생님한테. 그래서 과연, 그것을 보고, 이게, 난 남자니까 핫핑크가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그거를 열심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 핫핑크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맞냐? 어느 쪽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람마다 다른 문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의견 부분에서 여러분의 어떤 스피킹이 진가가 발휘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메인 파트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파트 1부터 선호를 말하는 부분부터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체적인 시험 진행 사항을 파악하라.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선생님 말했듯이 개인적인 선호를 물어보는데 처음에 진짜 딱 이런 교실에서 시험 봐요. 이런 교실에서 딱 유주 씨 여기 딱 들어오면 밖에서 이제 시험장이 저쪽에 그 신논현 쪽에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 이그재민가 앉아 있고, 그래서 앉아 있고 이제 유주 씨가 밖에 여권만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그재민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둘이서 그냥 대화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도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 풀네임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 그러면 이제 여권만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도 미리미리 갱신해야 돼, 시험 볼 거면. 그래서 여권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where from은 안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건 그렇게 보면 돼요. 한번 해볼까? 자, what is your full name? My name is Yuji Kim. Okay, glad to see you. Can I see your passport? Yeah, of course. 오, 잘하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돼, 그렇게만. 이렇게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아침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인사도 해주고, How are you? 이렇게 한번 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좀, 이거 앞쪽에 그냥 이거 기본 인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팁을 주면, 영국 분들이나 호주 분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그렇게 그 포멀한 인터뷰, 그리고 거기 다 녹음도 하고 다 하는 그런 포멀한 자리에서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서양에서 How do you do?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How do you do? 근데 이게 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인데 끝에를 올리진 않아요. How do you do?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처음 뵈서 이제 이제 약간 의미는 그냥 어떻게 하냐는 건데 그냥 이제 처음 뵙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면 클리셰처럼.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 이제 들어왔어. 처음 만났어. 영국 사람인데 이렇게 그 자켓 입고 앉아 있어. 그러면 How do you do, sir? 이렇게 하면서 앉으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오케이, come on in. How do you do, sir? 그렇게 하면 Thank you라고 해줘. 그 상대방을 되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원래 하는 말. 오케이,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처음 이렇게 이제 누구 소개를 해드리면 this is my friend 이렇게 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끼리는 포멀한 자리에서는 How do you do? 이렇게 How do you do? 이렇게 오케이,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 쓰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 맨날 하거든요. How do you do, sir?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막 들어가면 What's up? 막 이런 거 안 돼요. What's up? 하면서 막 안고 막 아주 싫어요. 영국 사람들 아주 싫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 선생님 다음 장 옆에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실제로 이그제미너가 이런 어떤 질문을 갖고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씩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토픽이 보통 3개 정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한 5분 안에 여러분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 파트 1을 여러분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봐. 그래서 do you work or study? 이렇게 한번 그 첫 멘트야. 그 분이. 그래서 보통 그리고 여기는 여기 기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fix가 거의 돼 있어. 그래서 do you work or study나 아니면 여기 home 있죠. where do you live now 있죠. 요거 형만 외쳐줄게요. 요거는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반드시 물어봐. 그러니까 물론 누가 그러는데 이제 가서 이그제미너가 How do you feel? 이렇게 물어보길래 긴장한 것 같아서 딴소리를 좀 했대. 이그제미너랑 내가 시험을 준비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그제미너가 스킵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성향이고 공식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물어보게 돼 있어. 그래서 do you work or study? 혹은 where do you live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답변을 준비해놔야 된다. 미리.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여러분 밑에다 엄청나게 답변을 외워가지고 do you work or study? I'm planning to go to the Australia and I'm prepared for my graduate. But 했어. 그거를 잘했다고 해서 고득점을 주진 않아. 왜냐면 알아 이그제미너도 시험 한 2번만 봐도 이거 똑같이 물어본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준비할 수 있는데도 이걸 못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놔야 된다. 답변 준비. 괜찮죠? 됐고 그 다음에 그 유지 씨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한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한다고 할 거예요? 공부.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 했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뒤쪽에서 What subject are you studying? 이렇게 공부랑 관련된 거 두 가지 정도로 물어. 간단하죠?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하신 분한테는 이 업무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근데 핵심은 어떤 소재를 물어보든 간에 결국엔 여기 like 동그라미 칠까요? 선호로 들어가게 돼 있어. 여기 preference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뭘 물어보든 뭐 전공을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선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렇게만 하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일반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컬러를 물어보는 경우 그러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거기 관련해서 여러분 컬러 관련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 그죠? 여기 적어보세요. 이유 같은 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같은 것들을 여러분 쭉쭉쭉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좋다 싫다 누가 못하겠어요? 뭐 I like red 뭐 모든 걸 뭐 hot pink 그래서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유를 댈 때 여러분 영어가 어디까지 따라오나 그걸 보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답변만 하고 이게 소개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그제미너랑 가끔 젊은 영국 이그제미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개팅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면 거기 맞춰서 이유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유를 맞춰서 이제 좀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컬러고 여기 스포츠잖아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선생님 생각에 시간이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풀로 말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면 끝나요. 그러면 이 정도면 끝나.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장 갔는데 저한테는 뭐 또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짧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거 하나밖에 못했는데 그럼 너무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컬러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왜 좋아하는지 간단하게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그냥 적당히 그냥 대화, 아까 말했잖아.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그 정도만 그냥 일반적인 대화처럼만 하면 한 요 정도에서 끝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저기에 놔뒀던 선생님 사이트에 가면, 자, 선생님 쉴드 IELTS에 가면요. 여기에 가면 저기 어디야? 여기 사이트인데 선생님 기출문제 선생님 사진 자 그다음 기출문제 선생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출문제 가면 여기 스피킹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눌러 스피킹 이거를 누르면 나와 이렇게 밑에. 그러면 선생님 밑에 정리를 해놨어. 여기 월크 스터디 고정 질문 나와 있죠? 여기 해놨죠?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한글 뜻이고 밑에 뭐 레인이 나왔대. 최근에 레인이 나왔어. 기출이야. 그러면 이게 비에 관련해서 Do you enjoy rainy weather? 이렇게 물어보죠. 실제로 어떤 거예요? Do you 간단히 대답해볼까? Do you enjoy rainy weather? Actually not. I don't like it. Why don't you like? Because I prefer like sunny days. Because it makes me feel very happy. Good, very good.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거가 이 컬러 대신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요 레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이거 괜찮죠? 굿? 그렇게만 해서 계속 연습하면 돼. 할 수 있나요? 하루에 5개씩.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면 돼.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기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 이것도 다 기출이야. 이것도 다시 나와. 그러니까 다 다시 나오는데 좀 최근에 선생님 나온 걸로 넣어놨으니까 거기 있는 걸로 이렇게 연습해주면 된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됐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진행이 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쭉 이그제미너 보면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또 듣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 두 번째 스텝 2. 그리고 이제 답안의 기본 구성을 이제 여러분 배워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말한 거에 다 있어. 요것만 이제 요 네모는 형광펜 칠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박스 여러분 72페이지 밑에 박스는 형광펜 쳐주고 첫 번째 직답.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금 주씨가 너무 잘했어. 좋아한다 싫어한다 명확하게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I don't like, I like. 그죠? 이걸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유에서 이쪽에서 좀 간단히 말해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간단히도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하게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 근데 너무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유가 없으면 일단 감점이다. 네, 그리고 3번 예시에서는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건 선택이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에피소드나 아니면 사례들 얘기하면 좋겠죠. 그리고 보통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인도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인도 사람하고 대화를 해. 그래서 스쿼시는 어떻게 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니면 무슨 날씨를 좋아해요? 그러면 보통 사례를 기대할 때 어떤 사례를 기대하죠? 어떤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에서 왔대잖아.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흥미로워 좀 들을 때? 인도 얘기를 해주길 원하잖아요. 원어민도 똑같아.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에피소드나 사례를 들 때 물론 이제 너무 한국적인 거는 반대야. 근데 너무 한국적인 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험에서. 근데 이제 보통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흥미롭죠. 그래서 아까 유주 씨가 그 밑에까지 it makes me feel happy 거기까지 했으니까 밑에 하나만 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나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본인이 생각해. 근래에 날씨 좋았던 날 뭐든 간에 아니 뭐든 좋아 한번 얘기해볼게. I prefer sunny days because I really enjoy hanging out in the beaches. So I usually hang out in the summer. So that's why I don't like rainy days. good, very good. 좋아. 아주 잘했어. 아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가 뭔가 해변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이제 hanging out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rainy day에 그걸 못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답변이 된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주 씨가 지금 잘 보여준 게 rainy day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sunny day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제 답변이 아주 좋았어. sunny day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진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답변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스피킹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답이 없는 시험이다. 왜냐면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서 할 수도 없고 토플처럼 막 기계처럼 할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질문한 거에 대답하는 게 부담스럽게 처음에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제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머스 해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달라지는데 내 답변은 똑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완성이 돼. 이게 끝이 있는 시험이야, 스피킹도. 그러니까 잊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유주 씨가 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실제로 예전에는 Do you like sunny days?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다 말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 What is your favorite weather? 그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I don't like rainy days and I like sunny days because 하면서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 돼. 오케이? 굿?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 그렇게 아주 훌륭한 거죠. 자, 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직답을 할 때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이쪽에 이제 쭉쭉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제 막연하게 준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주 씨 되게 잘해줘가지고 되게 아주 적절한 지금 프로피션시에 있는데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답변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아니면 내가 잘 쓰는 표현들 그것만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 교재에는 이렇게 좀 표현들을 넣어놨어.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다가 유주 씨가 좀 이제 형광펜 치고 넘어갈 부분은 내가 평소에 잘 안 쓰지만 좀 자연스러운 아니면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표현들은 이거 밑에 내려가면서 보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일부러 한번 써보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우리가 잠깐 쉬어서 할 건데, 자 이제 직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yes, no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까 do you like rainy days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심심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즉석에서 할 때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서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 녹화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연습할 때는 좀 더 어렵게 해봐야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yes, no 말고 absolutel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do you like sports? Absolutely.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기계처럼 yes I do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사 표현으로 얘기해주고 certainly, exactly.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of course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좀 그냥 yes, no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죠? 네, 부동의 할 때도 not really. 이건 한번 학원 펼쳐주세요. not really. 여러분 이건 들을 일이 많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유지 씨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 미국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느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제 영어 수업을 막 12년씩 듣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not really. 맨날 no만 하잖아요. no, really. 그죠? 근데 not really. 엄청나게 많이 쓰는 표현. 근데 really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이건. 오케이. 그래서 한번 not really 이용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볼게요. 그거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 자, 오케이. 아까 똑같은 거. 그 뒤에 이제 설명까지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제 스피킹이 이런 식으로 연습해요. 그래서 계속 한 번 또 하고 다시 누적으로도 다시 하고 이렇게. not really를 한번 시작해볼게. 자, do you like rainy days? Not really. I prefer sunny days because I usually hang out in the beaches. So that's why I don't like rainy days. 오케이, 너무 잘했어. 그건 안 잘했어,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해변은 발음 좀 조심해야 돼요. 욕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제 in을 잘 안 쓰고 on을 붙여 써.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자 보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EA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길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프로포션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만 맞으면 돼요. 이게 짧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약간 아슬아슬한데 근데 on the beach. On the beach. 오, 그 정도면 돼. 근데 만약에 빨리 말해. 그러면 비율만 줄이는 거예요. on the beach. On the beach. 오, 그거 괜찮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것만 명심해요. 네. 그 스타카토. 그러니까 액센트를 주면 안 돼. 액센트를. 자, 액센트를 주면 욕처럼 들려요. 무슨 말이야? 짧게 하면 안 돼. 여기 강세를 주지 마세요, 그죠? 오케이. 굿. 어떤 분이 그 스피킹 시험 보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 렉시스에서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캐네디언 코리안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캐네디언 선생님한테 I like 부산 막 이렇게 뭐 Where do you live? 했더니 I live in Busan. I like my place because there are a lot of beaches. 선생님이 웃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그 약간 그 고문이야 고문.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거. 천천히 beach 그죠? And there are a lot of beaches 그죠? beaches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 밑에 거는 잠깐 쉬었다가 잠깐 2번부터는